안녕하세요. 비트 고수입니다. 차트에서 기회를 보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짧은 한마디를 말이 아닌 실전 트레이딩으로 증명해낸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오직 단타 하나로 시장을 지배한 사나이, 그의 이름은 바로 마틴 슈워츠입니다. 그는 본래 월스트리트의 평범한 금융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숫자를 다루는 삶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스스로의 분석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는 트레이더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실패와 손실, 그리고 수차례 시장 퇴출 위기,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버텨내고 철저한 자기 규율과 트레이딩 원칙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9년 미국 투자 챔피언십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단 1년 만에 1만 달러를 110만 달러로 불리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역대 대부분의 우승자들이 스윙 트레이딩이나 중기 전략으로 승부한 반면 마틴 슈워츠는 오직 단타 매매, 순수한 기술적 분석만으로 우승을 거머쥡니다. 이는 트레이딩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핏불, 차트 위의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단타 트레이딩이 도박이 아니라 엄격한 원칙과 빠른 판단력이 결합된 예술임을 세상에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매매 원칙과 기법을 책과 강의를 통해 공개했고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핏불은 지금도 트레이더들이 읽는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틴 슈워츠가 직접 사용한 단순하지만 엄격한 단타 매매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엔 그의 매매 원리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조건을 구체화한 이 핏불 필터 지표의 원리와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그의 매매 타점을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을 명확한 신호로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매매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전 트레이딩에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틴 슈워츠는 심리와 루틴이 매매의 승부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슈워츠는 시장의 방향과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직접 작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차트를 그리고 작도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의 흐름을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시장을 깊게 느낄 수 있으며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과정에서 흐름을 기억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준비 루틴을 갖췄습니다. 슈워츠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확인하며 주요 가격 레벨을 복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린 상태에서 그에게 거래란 이미 리허설이 끝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장은 공포와 탐욕으로 본능,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는데 슈워츠는 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깨지면 즉시 손실을 인정하고 포지션을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전설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은 바로 계획에 따라 움직여라. 감정이 계획을 덮게 두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슈워츠는 항상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롱 위주로 바라보았고 하락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혹은 관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함께 가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마틴 슈워츠가 가장 신뢰했던 지표는 바로 10 EMA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가격이 10 지수 이평선 위에 있으면 매수 관점만 참고하며 상승 포지션에 진입하고 가격이 10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 관점만 참고하며 하락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는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린라이트는 가격이 10 EMA 위에 있을 때 매수 신호만 참고하는 것입니다. 반면 레드라이트는 가격이 10 EMA 아래에 있을 때 매도 신호만 참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하게 상승 돌파한 차트가 점차 고점을 낮추며
중심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차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삼각 수렴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슈워츠는 가격이 12EMA 위에 있는 한 매도 신호가 아닌 매수 신호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가격 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앞전 캔들의 몸통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발생할 때 매수에 진입하여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던 차트에서 쌍바닥 패턴이 관찰됩니다. 앞전 음봉을 덮는 두 차례의 상승 장악형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때를 매수의 신호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슈워츠는 이때 매수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하며 매도 포지션 진입을 고려하거나 매매를 보류하며 관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12EMA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전환되기 전에 흐름을 역행하는 역추세 매매를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과 일관성입니다. 기본적인 추세만 파악하면 굳이 복잡한 차트 해석 없이도 추세에 순응하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이평선 10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수이평은 방향성을 정해주는 기준선이었을 뿐 진입 시점이나 매매 타점까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조지표를 통해 정밀한 타점을 잡아냈는데요. 그가 사용한 보조지표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진입과 청산을 결정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의 핵심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10EMA뿐만 아니라 21EMA까지 함께 활용해 두 선이 크로스하는 시점을 추세 전환의 분기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기에 보조지표 두 가지를 결합해 매매 타이밍을 더욱 정밀하게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RSI는 시장의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면 과열 신호, 30 이하이면 과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슈워츠는 단순 수치보다 RSI 선과 함께 딸려오는 이평선 간의 교차, 즉 크로스 시점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의 고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RSI가 고점을 낮추고 있다면 이는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가격이 10EMA 위에 위치하고 있죠. 때문에 슈워츠는 이런 하락 신호를 무시하고 매수 신호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RSI 선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을 공략해 매수에 진입할 수 있으며 수익을 달성하는 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격의 저점은 점점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점점 높아진다면 이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승 다이버전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가격이 10EMA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등 신호를 무시하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거나 관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활용한 두 번째 지표는 MACD입니다. MACD는 시장의 모멘텀 전환 시점, 추세가 바뀌는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보조 지표입니다. 실제로 슈워츠는 EMA와 함께 이 MACD 지표를 가장 애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EMA 위에 있고 MACD가 골든 크로스를 형성한다면 슈워츠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10EMA 아래에 있으면서 MACD가 데드 크로스를 형성한다면 이때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거나 관망을 선택했습니다. 마틴 슈워츠는 이렇게 모멘텀이 확인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RSI의 크로스를 확인해 시장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체크한 후 구체적인 진입 타점을 설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적용 예시를 매수 포지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30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일 급락 이후 차트는 쌍바닥 구간을 만들며 반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다시 10EMA를 회복했고 동시에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 역시 양봉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점 RSI 역시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가 골든 크로스에 성공합니다. 해당 포지션이 모두 충족된 양봉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전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2로 설정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매도 포지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쌍봉을 만든 차트가 점차 내려오며 12EMA를 하방 이탈합니다. 동시에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히스토그램도 점차 음봉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같은 시점 RSI 역시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합니다. 마지막으로 10EMA가 21EMA를 데드크로스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모든 조건이 확인된 음봉의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전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슈워츠의 전략은 10EMA를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MACD와 RSI를 통해 진입 타점을 구체화하는 단기 매매 전략입니다. 오직 12평만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해석이 필요 없으며 보조지표로 방향성에 순응하는지 확인을 한 뒤 타점에 진입하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본질적으로 단타 위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큰 추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놓쳐 역방향으로 진입을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월 말 차트를 보시면 당시 100K를 크게 이탈하는 하락은 트럼프 관세가 처음으로 발표되었을 때이며, 이후 동맹국에 대한 관세를 잠시 유예해주겠다는 발표로 가격은 점차 회복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대중국 관세를 발표하며 추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마틴 슈워츠의 단기 매매 전략을 적용한다면 해당 구간은 12EMA 위로 가격이 올라온 데다가 MACD 또한 골든크로스 흐름이 발생하면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흐름이지만,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조금 더 보완하려면 더 큰 추세 필터인 150EMA를 결합하여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슈워츠의 10EMA 중심 전략에 152평선을 보완하면 단기 매매뿐 아니라 수익 매매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활용한 실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수 포지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150EMA를 추가한 차트입니다. 먼저 가격이 150EMA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동시에 10EMA와 21EMA가 골든 크로스를 형성합니다. 같은 시점 MACD도 시그널선을 교차해 골든 크로스 합니다. 이때 RSI는 가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RSI는 과열 구간인 70 이하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조건이 모두 만족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단기 과열될 경우 반발성 하락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봉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해당 양봉 발생 기준 손절은 전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52EMA로 추세 상승을 실제로 확인하고 MACD 골든 크로스를 통해 모멘텀을 형성한 것을 체크한 뒤에 RSI 상대 강도 지수상 과열되지 않은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 진입하여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확인할 건데, 이때는 가격이 152EMA 밑으로 안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은 서서히 올라가며 추세를 만들어가는 반면 하락장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추세가 짧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152EMA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 조건은 10EMA와 21EMA가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동시에 MACD도 데드크로스, 마지막으로 RSI가 30 이하 과매도 상태가 아닐 때라면 매도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횡보를 하던 차트에 음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9 지수이동평균선이 21 지수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MACD 역시 데드크로스, RSI도 2평을 데드크로스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RSI는 39로서 과매도 상태가 아님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된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정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고정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50 EMA와 10, 21 EMA 크로스, 동시에 MACD 크로스, 셋째 RSI가 이평선을 크로스하는지, 그리고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4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체크하고 모두 다 만족하는 상태에서 매매 포지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인들이 이 모든 조건을 다 체크하고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건을 신호로 확인할 수 있는 핏불 필터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핏불 필터 지표는 마틴 슈워츠의 별명인 핏불에서 따온 지표입니다. 슈워츠의 전략을 시각화한 전용 매매 필터입니다. 핏불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신호를 기반으로 매매에 진입하되 신호의 발생값은 10 EMA와 21 EMA 크로스, MACD 골크 데크, RSI 기준값 충족 여부를 반영해 신호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으며, 화면상의 150 EMA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격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매수 매도의 모멘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적용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캔들의 아래쪽에 바이,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캔들의 위쪽에는 셀,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뜨는 작은 원형 경고등이 있습니다. 초록색 경고등은 과열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빨간색 경고등은 과매도 신호가 포착된 상황을 뜻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매매 포지션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 예시입니다. 하락하던 차트가 상승 전환하며 캔들이 150 EMA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0, 21 EMA는 이미 골든 크로스한 상태이므로 가격이 먼저 150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합니다.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고 캔들이 150 EMA 위에 안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매수 포지션 시그널이 아니라 캔들이 150 EMA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기적인 추세가 상승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까운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이평선이 잠시 꼬였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되고 신호가 한 번 더 포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저점을 손절로 두고 손익비를 1대2로 설정했을 때 우상향하는 차트가 목표가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비 1대2가 아닌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1차 매도는 과열 신호를 나타내는 경고등이 뜰 때 진행하고, 남은 잔량은 캔들이 12평선을 이탈할 때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 다음 매도 포지션 조건을 보겠습니다. 매도 포지션은 하락의 흐름을 타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하락 주기는 상승 주기보다 훨씬 짧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타점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에 무턱대고 진입했다가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 조건 3가지를 지킨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9 이평선이 21 이평선을 반드시 데드 크로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열 신호, 매수 진입 신호가 먼저 발생한 뒤 매도 포지션 신호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과매도 신호가 진입 신호와 동시에 뜬 경우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는 추세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2번 케이스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수 진입 신호와 녹색 과열 신호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연속된 양봉을 꺾는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가 발생했으나 9이평선은 21 이평선을 데드크로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평선이 확실히 데드크로스가 나오는지 관찰합니다.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 발생 이후 이평선 간 데드크로스는 해당 음봉 캔들에서 발생했습니다. 조건을 확실하게 만족한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캔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절은 캔들의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예시입니다.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서 과열 신호가 나타나며 상승했던 구간도 확인됩니다. 진입 신호는 나타났으나 이평선 간 데드크로스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크로스가 확실하게 진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평선이 데드크로스한 구간이 관찰되었습니다. 조건이 만족된 음봉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가까운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2로 설정합니다. 바로 하락 구간이 나오며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엔 잘못된 매도 포지션 진입 예시입니다. 앞서 차트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매수 과열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음봉 캔들이 출현하며 핏불 필터에 매도 진입 신호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9이평선이 21 이평선을 데드크로스하지 않고 정배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장 전체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기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이 발생하며 결국엔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핏불 필터를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매매 타점이 확인 가능하며 수익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핏불 필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우선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다음과 같은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그 안에 숫자 5번과 핏불 필터라는 지표명을 적어 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지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슈워츠는 시장을 상대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투자의 심리학자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의 매매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